디아. 이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신다고 지난주부터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특별 게스트시죠? 네, 예.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만 나온 거니까 뭐 특별하다면 나름 특별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디스트리트 채널을 자주 봐주신 분들은, 특별보다는 약간 좀 익숙한, 나쁘게 말하면 식상한,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또 저희 편집장님이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식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 식상하진 않나요? 제가 유튜브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아, 그런가요? 요새는 또 유튜브 대신에 매경TV 쪽으로 네, 나오신다고요. 그쪽에서 잠깐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그러면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디스트리트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정 기자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이정 기자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동안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그 역할을 하러 땜빵을 하러 나왔습니다. 네, 사실 워낙에 또 방송도 잘하시고 업계 인싸세요. 인싸시고 아는 게 워낙 많으셔서 오늘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하시는 분, 벌써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네, 피카츄님하고 태브 테베루 루브님, 자주 들어오시던 분인데.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빠르게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편집장님께서 재미있는 이슈를 많이 가져오셔서 또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지금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네요. 잠시만요. 네네. 네. 이따가 전화번호가 열리면은 그때부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라이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이슈 같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예, 하이오라고 말씀하셨군요. 네네네. 저는 작아요라고 잘못 봐서 목소리가 작은 건가 아니면 이상한가 싶었었는데. 잘못 피카츄님이 이런 방송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라고 하시네요. 봤네요. 예. 이게 댓글이 지금 안 나와서 잠시만요. 지금 맞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 혹시 자가격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정 기자가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아니라 어쨌든 그 다른 신상의 그 병원 가기 갔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그 좀 치료를 좀 받으려고 그러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실 얘기할 내용 중에서도 그 코로나 관련된 좀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잠깐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5.73%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가장 낮은 수준의 중반 정도네요. 5.73% 빠졌고 갑자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바람기사님도 안녕하시고요. 안민찬님, 박수현님, 고재훈님, 성형. 그건 아마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네. 뭐 아니면 혹시 또 그 최신 그 화장 트렌드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파악하려고 그렇죠. 집중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병원. 근데 좋은 일로 간 게 아니라 좀 코로나19와는 전혀 관계되진 않았지만 네. 좀 일이 네. 있어서 다음 주에는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더리움이 주간 단위로 9% 하락했고 리플은 7%가량 떨어졌습니다. 멍수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비트코인 캐시가 5% 빠졌고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변동성이 적으니까 변동이 없었는데 테더의 시가총액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5등까지 올라왔네요. 네. 나머지가 좀 하락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저게 테더가 한 8이 한 그 정도까지. 네, 맞습니다. 한 8등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5등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하락률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트코인 SV는 주간 단위로 그래도 좀 덜 빠졌습니다. 2.19%. 라이트코인은 많이 빠져서 13%, 이오스 10%, 바이낸스 코인과 테조스가 2에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이 호주님과 네, 이 코인 상담소를 자주 들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호주님의 디브리핑을 이제 자주 확인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 테조스가. 예, 네. 맞습니다. 이 테조스가 10위에 들어온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10이 들어왔다 빠졌다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심지어 바이낸스 코인의 시가총액을 열심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네. 테조스가 저 정도까지 올라올 줄은 정말 예상 못했었는데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테조스가 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요새 뭐 커스터디 서비스라고도 하죠. 네네. 이런 약간 담보대출 같은 서비스, 특히 코인원 같은 곳에서 테조스를 맡기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테조스가 어찌 보면 작년에 바이낸스 코인이 IEO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테조스가 올해는 이상하게 디파이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조스가 올해 바이낸스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간간히 드렸었고요.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역시 호준 픽이 아닌가. 이 픽이 오늘도 나올지, 근데 시장이 저는 좀 상승장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는 살만한 코인들을 소개해드리지만 네. 요즘처럼 상방과 하방에 대한 그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는 네. 자칫 잘못 말씀드렸다가 손실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데 오늘 픽이 나올지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지난 한 주 동안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알트코인은 체인링크인데 오늘 체인링크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네. 네. 체인링크에 대해서 저 이 상승을 알고 가져온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꽤 중요한 이슈와 연계가 돼 있어서 가져온 건데 보니까 주간 상승률이 꽤 맞습니다. 높았네요. 왜 상승했는지 아마 조금 있다가 편집장님이 뉴스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매틱 네트워크 워낙에 유명한 코인이죠. 바이낸스 IO 통해서 지난해 가장 핫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22%가량 올랐고요. 카이버 네트워크도 22% 정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코인들 좀 이따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이 컸었던 것은 슈퍼제로, 모네로, 라이트코인 등이 20% 이내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상승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 간략하게 보면요. 체인링크는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오라클이 쉽게 말하면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좀 네. 가져오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만으로 좀 해결하기 힘든 네. 그런 것들, 비블록체인 데이터를 좀 가져오는 그런 기술인데 블록체인만으로 지금 뭔가 서비스를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네네.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저런 오라클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아마 이따가도 말씀드릴 게 할 건데 온체인, 오프체인 이렇게 나눠요. 그렇죠.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온체인이고 블록체인 바깥에서 돌아가는 게 오프체인인데 그 오프체인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아무 이상 없이 잘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한다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네.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매틱 네트워크는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인데 매틱 네트워크도 그렇고 뭐 상당수의 코인이 이런 특별한 특징보다는 뭔가 그냥 기술의 확장성, 좀 더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오스보다 좀 나은 거 뭐 이런 쪽의 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는 좀 그래도 뭔가 특수한 코인입니다. 탈중앙화 분산연결해서 덱스를 구현하는 이제 암호화폐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체인링크는 바이낸스와 라토큰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매틱 네트워크는 비트래빗과 바이낸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최근에 이름을 자주 올리기는 하는데 MXC,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주로 거래됩니다. 엘프는 동양의 이오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오스와 같은 그런 3세대 암호화폐를 대표한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좀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이오스란 말만 들으면 굉장히 뭔가 근사한, 그렇죠. 무슨 이오스 신막 맞아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라는 점 네네. 좀 감안 부탁드리겠고요. 엘프는 MXC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요. 엑스맥스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데
H코인에서 99%가 거래됩니다. 보통 이렇게 상장 거래소가 적고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코인들이 상승할 때는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막상 구매하려고 그러면은 거래소도 마이너고 또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많지 않아서 구매해서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운 코인입니다. 근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골드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됐죠. 그리고 모나코인, 일본 최초의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나 일본 거래소인 비트뱅크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 후오비 토큰, ZB 토큰, 게이트체인 토큰 모두 거래소 코인이 상승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징점이라면은 이런 거래소 관련 코인들이 좀 올랐다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래소 코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예, 네. 신기합니다. 최근에는 어찌보면 거래소 코인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F코인. 네, 그렇습니다. 코님께서도 한번 다뤄주셨지만 F코인이 이제 청산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네. 이슈가 있어서 뭐 내부 알고리즘 오류로 네. 이제 유저들한테 더 줘서 이제 파산을 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소 코인들이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아마 F코인과는 좀 다른 방식을 쓰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암호화폐 이 산업 전체에서 역시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나 이제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이 물론 지금도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점점 더 몇몇 거래소로 집중화가 될 거잖아요. 네. 뭐 당연히 바이낸스나 후오비나 메이저 거래소들로 집중이 되면서 주식과 암호화폐는 다르긴 하지만 주식에서도 당연히 그 기업이 뭐 실적이 잘 나고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그 거래소를 대표하는 게 이제 암호화폐 그 토큰 코인이니까 네. 그 점점 더 특정 거래소로만 거래량이나 유저가 몰리기 시작하면은 그 거래소 코인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 코인 네, 분당가인님 코로나 코인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뭔가 잘 가져온 것 같죠? 그러게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코로나 코인 네.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네네. 네, 빨리 제 시간 끝내고 뉴스 시간에 소개해 드릴 네. 테고요. 그리고 숭구리당당 다라당님이 내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래소 파산이 아니라 내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다 같이 슬퍼해야 하는. 그렇죠. 뭐 일단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체인링크를 준비해 왔어요. 네네네. 상승 탑 1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며칠 전에 있었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체인링크가 디파이 머니마켓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머니마켓이라는 저런 서비스 그 예.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디파이 상품을 출시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너도 나도 뛰어드는 디파이 시장에 체인링크도 좀 뛰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작년부터 뭐 체인링크는 디파이 관련된 네. 프로젝트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오프체인, 온체인 중간을 연결해주는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작년에도 바이낸스와 함께 디파이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림이 아주 잘 설명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물론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잘 가져오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오라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요새 아까 테조스도 그렇지만 여기 알고랜드도 잠깐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알고랜드도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 US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처음 론칭했는데 그 첫 코인으로 알고랜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로 들어가는 그런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체인링크도 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를 엮였다는 테마성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가총액도 꽤 높은 시가총액 높죠. 맞습니다. 10 내지 맞습니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12에서 22 사이였던 것으로 저도 네. 기억하고 있는데 테조스도 그렇게 있다가 점점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또 작년에 IEO 관련된 혹은 거래소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올랐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디파이 관련 코인들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떼잉님 오셨네요. 네. 떼이님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애청자 아. 하시고요. 또 지영님하고 또 그런 기자 모임에 예, 네 예, 예. 있는 분입니다. 네. 비트 떡록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빨리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옥탑방 코일러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썸네일로 보는 주간 디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아침 디브리핑을 할 때 썸네일 제작했던 걸 통해서 한 주를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월 27일 비트코인 다시 1000만 원 아래로 이러면서 슬프지만 이 폭포에 이 코인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1000만 원이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나름 썸네일 제작에 제가 좀 예. 노력을 했던 고퀄입니다. 네, 고퀄인데 참 뭔가를 잡아먹고 있는. 네. 안 좋은 쪽에서 또 이렇게 좀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입니다. 알트코인 반등장인가? 아니다. 비트코인 방향성 본 후 알트코인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월 2일 이번 주 월요일에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칙으로 알아본 현재 시장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게 네이버에도 그 메인에 떴더라고요. 네. 네,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걸. 워렌 버핏의 이름을 쓴 게 네. 잘못 어... 기사 댓글에 물론 뭐 기사 댓글에 이제 네.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네.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많은 악플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던 것처럼 어찌됐건 여기서는 뭐였냐면 워렌 버핏의 투자 철칙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저는 나름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악플 쓴 것 중에 YY라고 이제 약자가 있던데요. 용령할 때 그 YY 아닌가요? 저희 집에 키우던 고양이. 그런가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다가 이렇게 키우진 않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네. 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너니 하고. 그 투자 철칙이 뭐냐면 정말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잃지 말아라.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룰을 잊지 말아라. 네. 즉 돈을 잃지 말아라예요. 뭐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100년간의 그런 좀 유명한 주식 투자 대가들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100명 중 100명은 다 자신만의 투자 철칙을 지켰습니다. 네. 근데 돈을 잃는 사람들은 그런 철칙을 잘 못 지킨 거죠.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잃지만 않으면은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건데 네. 그걸 누가 모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상승 가능성이 50%인지 상승 가능성이 30%인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제가 좀 나름 잘 맞춰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앞으로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인데 예측은 쉽지만 대응이 어려운 거죠. 네. 뭐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50%면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혹은 총 자산의 50%만 투자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100%를 다 투자해 버리죠. 여기서 이제 저희 독자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호주님 투자 철칙은? 저도 약간 비슷합니다.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상승하기 직전과 하락하기 직전은 잘 잡아내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거는 막 치고 올라가는 거에서 저는 돈을 잘 못 벌어요. 왜냐면은 네네. 쫄보여서 이 정도 올라가면은 저는 못 버티는데 이게 사실 돈을 벌려면 계속 버티고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장단점이 확실한데 제 성향 자체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기성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철칙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제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이렇지 않아가지고 제가 특히 투자가 제 본업이 아니어서 철칙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요. 바른말 고운말 쓰기? 악플 달지 않기. 악플 달지 않기. 그렇죠. 아까 그렇습니다. 재현님께서 세컨 아이디다. 용령 그게라고 뭐. 네. 예.
주현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었을 때 세컨 아이디로 YY를 제가 만약 세컨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제가 YY라고 세컨 아이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그렇죠. 정도로 제가 차라리 퍼스트 아이디가 아니었을까요? 한번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기성님께서 오랜만에 또 어. 오셔서 인사 주셨네요. 아 네. 오늘 디파이 BGX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따가 아마 얘가 나올 건데 저희 뉴스레터에 아마 나간 내용일 겁니다. 뉴스레터에 나온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BGX는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특히나 국내 미디어에서 몇 거 다뤘었는데 오늘 저희 뉴스레터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서 다루는 것보다 조금씩 턴앤 매너나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잘 아시는 분, 기성님처럼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좀 흥미롭게 짚어볼 만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여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BGX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디스트리트 기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기대가 돼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는 핫트렌드 디파이 관련 코인이 증가세다. 그러니까 코인이 강세다가 아니라 증가세다. 그러니까 디파이 한다는 코인이 많아지고 있다. 뭐 그런 이슈를 담았었습니다. 비트코인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그 선을 항상 그어 드렸었습니다. 1200만 원 그리고 1100만 원 항상 이렇게 선을 그어 드렸었는데 제가 이때 상승 추세 이탈했을 때부터 1200만 원 부근에서 이제 시장 하락을 대비하세요. 현금화하세요를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었죠. 실제로 상승 추세 이탈하고 나서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1100만 원에 대한 지지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적으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뭐 차트적으로 분석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차트도 그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대신 주식시장에서는 차트뿐만 아니라 실적이라든지 뭐 실적 역시나 컨센서스 실적이나 아니면은 동종업계 비교 뭐 여러 가지 분석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심지어 미국 보스턴의 날씨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석할 게 많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분석할 게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요만큼 중에 큰 부분이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분석이 굉장히 잘 맞는 겁니다. 주식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중요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100만 원이 정말 중요한 위치인 것은 과거에 여기도 그렇고 요 뒤에 잘리긴 했지만 1100만 원을 네네. 계속 지지해 줬었는데 여기를 이탈했고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요 녹색이 50일 이동평균 선이고 요 갈색이 15일 이동평균 선인데 이게 역배열 즉 짧은 이동평균선이 긴 이동평균선보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배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요때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잡아드렸죠. 파란색 하락은 선을 하나만 그었고요. 위에 상승은 선을 2개, 사실 하나 더 그어야 돼요. 3개 그어야 됩니다. 다들 차트를 미워하시는데요. 네. 차트가 왜냐면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네네. 차트를 맹신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현님은 차트 네이놈 그러셨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차트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네. 차트여가지고 그래서 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분석보다 차트가 가장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차트 분석하시는 호주님이 괴로워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주식 방송도 이제 좀 나가는데 네. 거기선 차트 안 봐요. 왜냐면은 거기선 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근데 암호화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하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보면은 주간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 이탈하고 1100만 원도 이탈했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에 전환하거나 바닥을 완전히 찍었을 때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전환한다면은 1100만 원 돌파 시에 자산의 50% 투자, 그리고 1200만 원 돌파 시에 나머지 50% 투자하는 게 좋고요. 하락은 바닥은 예측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1000만 원 이탈할 경우 900만 원을 1차적인 바닥이라고 보고 900만 원 부근에서 조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응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비트 많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호주님이 흰색과 잘 어울리신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검은 옷을 데뷔 효과로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돋보이는?
또 마침 네. 제가 이제 하얀색 화면, 편집장님이 검은색 화면에 또 이렇게 앉았네요. 네. 아, 어떠하신? 아닙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성님께서 지금 연준금리 0.5% 인하가 결정되고 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의 포지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은행에 있던 자금을 빼서 주식이나 좀 하이리스크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할 때 금리 인하를 낮추기 마련인데 그러면은 안전자산인 금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재밌는 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떨어졌고요. 이론과 반대로 네네, 그러네요. 이론과 반대로 금값은 올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의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해석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경기가 부양되겠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구나. 즉 앞으로도 안 좋겠구나라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네.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좀 잘 금리 인하했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성님 말씀대로요. 네. 주호님이 저 차트가 수요 공급 잘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보 내부적 보행보다는 이 차트가 확실히 수요 공급을 보여주는 차트가 좀 분석이나 이런 측면에서 네. 더 많은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장난질 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장난질 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긴 하지만 주식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주식에 비해서는 장난질에 장난도 못 끼얹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차트에 많이 잘 녹아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는 여러 곳이 있긴 하지만 근데 각 거래소마다 이렇게 교차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좀 좁아지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뭐 업비트에서도 또 이제 그런 김치 프리미엄 끼고 네. 뭐 그런 적도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입출금을 막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경우 발생하는데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입출금을 그렇게 막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막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이제 큰일이 나서 그렇죠. 적이 있었죠.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잠깐만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돼서 지닥에서 뭐 제작한 표라고 하는데 업비트, 빗썸, 지닥,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이 지금 커스터디 즉 수탁, 담보대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코인원인데 뭐 락업, 데일리 스테이킹, 그냥 스테이킹 등 다양한 또 커스터디 사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소들이 이 수수료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장해 나갈 것이고 수수료도 조만간 누군가 0% 무료 수수료 때려버리면 너도 나도 다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면서 더 거래소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다양한 좀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 같고 여기 들어가는 코인원 스테이킹에도 지금 코스모스랑 테조스가 들어가 있죠. 그런 코인들이 이제 뭐 그런 코인들이 뭔가 디파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테마성으로 봤을 때 디파이를 그 대표하는 코인으로 뭔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고 관련돼서 그나마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아까 체인링크도 그렇지만 알고랜드가 뭔가 복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그 알고랜드가 아마 개발하신 그분도 교수님일 건데 MIT 교수님 맞아요. 네. 그럴 건데 무슨 상 받으신 분인데요. 네. 네. 그리고 해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처음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는데 그 비트코인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이후에 작년 재작년쯤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쩌면 넥스 비트코인 네. 새로운 이제 비트코인을 표방하고 나온 프로젝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고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목적은 이건데 지금 현재 너무 옛날에 개발돼 있고 유기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기능적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내놓는 그 코인 중 하나가 알고랜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기술적 진보 기술적 우월성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도 알고랜드라는 코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마켓캡을 통해 상장한 거래소가 어디 있는지 보면요. 비트지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지금 보면 거래소 하나에 뭐 몇십 프로가 아니라 뭐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내려보면은, 바이낸스, OKX 상당히 많은 그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코코인도 있네요. 네. 보시면 근데 업비트 안 보이죠? 네. 빗썸 안 보이죠? 네. 네. 그 말인즉슨 이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코인은 이제 한국에서도 들여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한동안 잠잠했었던 업비트나 빗썸이나 신규 상장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신규 상장이 슬슬슬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네. 상장 할 때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네. 가져갈 수 있는 코인으로 알고랜드를 좀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알고랜드와 좀 비슷한 부류라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코인의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기술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헤드라이시 그래프 같은 경우도 네. 이 경우도 이제 그 DAG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헤드라이시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 만든 분이 그분도 아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앞서 있는데 근데 헤드라이시 그래프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바이낸스나 이런 해외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업비트에 한번 리스팅이 되면서 정말 그렇죠. 오만 난리가 났었었고 후님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그 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것과 좀 알고랜드를 보니까 갑자기 헤드라이시 그래프가 생각이 그러네요. 나네요. 헤데라는 정말 특이 네, 케이스였고 뭐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마 알고랜드는 또 네. 이미 다 해외 거래소에는 상당수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좀 제가 국내 거래소라면 이런 코인은 아마 상장을 좀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랜드를 보고 뭐 헤드라이시 그래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건데 네. 그것과는 조금 이제 전개가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많이 리스팅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업비트에 뭐 알고랜드를 리스팅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헤드라이시 그래프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이런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